시대의 통일신라와 발해의 남북국 시대에 이어 오늘은 신라 말기의 정치적 변화와 후삼국 시대의 성립편입니다. 신라 말기의 사회 혼란을 틈타 지방에서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한 호족들이 성장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견원, 궁예, 왕건이었습니다. 오늘은 이들이 중심이 되어 후삼국이 성립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신라 말기의 정치적 변동을 살펴보겠습니다. 중앙에서는 진골들이 왕위쟁탈전을 벌이게 되죠. 그 결과 김원창, 장보고의 반란이 있었고 신라하대는 약 150여 년이었는데 쿠데타를 통해서 왕에 오른 이가 6명이었고 피살된 왕이 5명이나 될 정도였습니다. 따라서 집사부의 기능은 약화되고 상대 등이 강화되면서 귀족들은 노급을 토대로 대토지 소유가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육두품들은 골품제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새로운 정치 이념을 제시하지만 진골 귀족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죠. 대표적인 예가 당나라에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최치원이 진성여왕에게 올린 개혁안 시무 10조입니다. 이 육두품들은 지방호족들과 이 시기에 유행했던 선종과 연계를 이루며 신라 말기에 사회 변혁을 적극적으로 주도한 세력이 됩니다. 반면 지방에서는 흉년이 잦았고 전염병이 나돌았으며 중앙정부의 재정 부족으로 관리들에게 세금 독촉을 받으며 살기가 힘들었던 농민들이 노비로 전락해 초적화가 되어갔지요. 이는 봉기로 이어져 원종, 애노의 난과 같은 농민봉기가 일어납니다. 이러한 봉기는 전국적으로 확산되지만 중앙정부의 통제력은 약화되어 갔습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등장한 호족들은 자신을 성주 장군으로 자칭하면서 반독립적 세력을 이루고 지방의 행정 군사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따라서 농장의 확대로 경제적 지배력을 행사하면서 신라 말기의 주도적인 세력으로 성장합니다. 지금부터는 신라 말기의 혼란한 틈을 타서 호족들이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하며 나라를 만들게 되는데 이들이 만든 나라들인 후삼국의 성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후백제를 살펴보면 후백제는 견원이 완산주에서 900년에 건국을 합니다. 지나친 조세 수치와 호족 포섭에 실패하면서 성장의 한계를 가져와 결국 936년 고려에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후고구려입니다. 후고구려는 신라의 왕족 출신인 궁예가 901년에 송악 개성에서 건국을 합니다. 그러나 수도를 철원으로 옮기고 나라 이름을 태봉으로 바꾸더니 점차 독재자로 변하여 끝내는 폭군이 되었지요. 자신을 미륵이라 칭하면서 전제 정치를 펼치자 부하들은 궁예의 다음 서열이었던 왕건을 왕으로 추대하여 918년 나라 이름을 고구려를 계승한다는 의미인 고려라고 하고 수도를 자신의 세력 기반인 송악으로 정하고 고려를 건국합니다. 마지막으로 신라입니다. 통일신라 말기에 호족이 성장하면서 견원이 후백제를 궁예가 후고구려를 건국함으로써 신라의 세력 범위는 경주 일대로 지배권이 축소됩니다. 다음은 왕건이 후삼국을 통일하는 과정입니다. 후삼국 시기의 중국은 당나라가 907년에 망하고 5대가 교체되며 북중국에서는 거란이 등장하고
남중국에서는 5월이 등장하는 이른바 5대 십국 시대였습니다. 중국이 혼란했던 이 시대적 상황으로 인해 우리나라는 외세의 간섭을 비교적 적게 받을 수 있었고, 따라서 후삼국은 자주적으로 민족 통일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927년 경혜왕 4년에 견훤이 신라 경주를 습격하여 경혜왕과 관료들을 죽이고 왕비와 궁녀들을 욕보이며 약탈을 자행하는 등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견훤이 영천에 들어올 때 신라는 고려에 원병을 요청했는데 대구 공산 전투에서 고려군은 참패를 당하여 개국공신 신순경과 김락 등이 전사하고 왕건은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았습니다. 후백제군의 심한 약탈은 신라의 민심이 고려에 기울게 되어 경상도 일대의 호족들이 대거 왕건에게 귀부하는 결과를 가져와 고려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930년 고창전투에서 고려군이 승리함으로써 고려에 하나의 전기를 마련해 줍니다. 한편 후백제 견훤에게는 신검을 비롯해 양검, 용검, 금강 등 4 아들이 있었는데 막내 금강이 견훤의 총애를 받으며 후계자로 유력해지자 세 형들은 935년 3월 금강을 죽이고 견훤을 금산사에 유폐시킨 뒤 신검이 왕이 되었습니다. 6월에 견훤이 금산사에서 탈출하여 고려 왕건에게 귀순했고 경주 1원만을 다스리고 있던 신라의 경순왕도 계속 후백제의 위협을 받고 있던 터에 견훤이 고려에 귀순하여 환대받는 것을 보고 935년 11월 고려에 자진 항복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왕건은 936년 9월에 후백제 신검과 일리천에서 대결전을 치러 크게 승리하고 후백제 신검군은 항복함으로써 후삼국으로 분열되었던 민족이 재결합하는 통일을 이루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려 태조의 후삼국 통일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고려 태조는 후삼국 통일을 위해 융화 정책과 통일전쟁 정책을 쓰는데 이는 각지의 호족을 포섭하여 고려의 지배체제에 끌어들이는 것과 후백제와의 무력 대결을 통하여 세력을 확장하는 것이었습니다. 호족에 대해서는 정략 혼인과 같은 유화 정책을 썼고 후백제와의 대결에 있어서는 일면 친신라 정책을 쓰면서 후백제를 포위 고립하게 하는 정책을 취함으로써 후삼국 통일을 최고의 과업으로 인식하여 북방 개척에도 힘을 기울이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지금까지 신라 말기의 정치적 변동과 왕건이 후삼국을 통일하는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고려 건국 이후의 정치 체제의 변화에 대해서 강의가 이어집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